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기기가 미국 전력망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번 조치도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력망의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 유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요,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와 수입 설치까지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의 전력기기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 배제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트럼프 일기로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중국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화웨이 등 통신 장비주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통신망에서 배제한 바 있고요. 틱톡과 위챗과 같은 SNS까지 거래 제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중국산 전 제품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또 때리기도 했었죠. 중국산 수입품, 특히나 반도체나 태양광 쪽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력망의 핵심인 전력 장비와 인버터, 배터리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수입 설치 사용까지 제한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장비가 사실상 핵심 타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력기기주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시죠. 산일전기가 이에 따라서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장중에 80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8%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대한전선까지 전선주와 전력기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최근 우리 증시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6거래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업종별 주가지수 가운데 KRX 건설이 8.3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것에 비하면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데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조만간 휴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동 재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메가 프로젝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단지 공장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까지 조성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건설주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GS그룹에서 동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DLENC도 하반기 안에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전인데요. 북미 신규 원전 시장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수주 이야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분석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미국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대형 원전의 글로벌 발주가 51기가와트를 나타낼 것으로 봤고요. 누적 신규 수주 5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7월의 전망 대비 상향했습니다. SMR도 역시나 7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 누적 신규 수주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의 발주가 50기가와트 넘어설 것으로 봤는데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의 비중이 클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수요의 확대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목표 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고 13만 3천 원까지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건설 원전 쪽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한미 글로벌이 오늘 장중에 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8에서 9%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4%, 삼성 E&A까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성광밴드도 오늘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이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또 짚어보고 가야겠는데요. 역시나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고요. 13개 분기 연속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106% 늘어났고요. 시장 전망치 약 4%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2.22달러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어났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또 좋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 1,080억 달러로 가이던스가 제시됐는데요. 컨센서스 1,042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 항상 눈높이를 가장 높게 바라보는 위스퍼 넘버 대비로는 조금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마진의 경우에 74%를 또 내다보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단 또 조금 못 미친 수준이긴 했지만요.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범위는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발언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젠스당 CEO가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 약 70%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2028년까지는 공급 병목 현상과 AI 수요의 지속성이 확인됐다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조 안에서 특히나 소캠 관련주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심택일 12%까지 치솟았습니다. 11만 6,500원 오후장 안에서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TLB와 코리아 서킷도 4에서 6%대 강세로 단연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ISC 대덕전자까지 오늘 수혜를 입고 있고요. 동반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